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탱크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직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바꾼다. 유례없는 일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협의가 있었다면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에 협의가 있었다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께서는 대통령의 공약을 마음대로 바꿔버려서 한 지역 언론으로부터 일방통행식 행정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 언론은 바로 스픽스 대구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단체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오늘 좀 함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게 유례 없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직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예를 들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만약에 그 조선된 예를 들면 부지에서 네. 뭐 엄청난 유물이 나왔다거나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유물이 나오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 유물 보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공약을 이행을 해야 되니까 네네. 부지 이전을 좀 고민해 보자. 음. 라거나 아니면 그 부지와 관련해서 어떤 그쪽 주민들이 예. 거기다가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위 이 문화예술 허브 조성에 예. 엄청나게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데 아무런 협의 없이 대구시장이 대통령 공약사항을 "야 못하겠어. 우리 이 네. 땅에서 다른 땅으로 옮겨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 예. 제가 볼 때 전례가 이례적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보니까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예. 이게 보면 이제 그 문화예술 허브 조성이라고 돼 있지요. 3번에 나와 예, 있습니다. 3번에 돼 있던데 제가 보니까 야 이게 지금 현 정부도 공정과 상식이가 도망가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데 예. 야 이게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로 뛴다고 대구시도 갑자기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공약에 대해서 "우린 못하겠어."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이제 본인이 대구 7대 비전이라고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통령 공약사항만 어긴 게 아니고요. 예. 본인이 지방선거 나올 때 공약사항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사항도 어기고 자기가 낸 공약사항도 어기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럼 거기에 타당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타당한 설명은 제가 볼 땐 없어요. 지금 나온 내용에 의하면. 예. 참 재밌습니다. 음. 이전하면서 대통령 지역 공약의 조기 이행을 위해서 한다. 두 번째가 대구의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다. 네네. 문화분권 촉진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이 말이 한글인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해독이 불가능해요. 아니 그래서 이거 앞으로 좀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네네.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의도가 예. 좀 매우 정치적인 측면이 아닐까. 정치적인 측면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이지 않다면 이게 예를 들면 아주 객관적인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예. 아니면 다른 부지를 해서 있는 이득이 훨씬 더 크거나 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그래 충분히 납득 가능해라고 하는 이건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설명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 전혀 구체성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대통령이 지역 공약을 조기 이행하려면 부지를 안 바꾸는 게 맞지 않아요? 예. 부지를 바꾸면 네. 그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대구 동서 균형 발전을 한다? 아니 여기다 지어놨으면 여기다 짓겠다고 했는데 딴 데 짓겠다고 얘기하면 예. 여기에서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화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균형 발전도 아니잖아요. 갈등 발전이지.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일들이 대구시에서는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쨌든 대구시 북구 네. 쪽으로 원래 가려고 했다가 이제 변경된 부지가 달성군 쪽이라는 거니까 당연히 원래 이제 이 문화예술 허브가 우리 지역에 생긴다고 우리 동네에 생긴다고 좋아하셨을 수 있는 북구 구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난 4월에 있었던 발표 내용을 저희가 잠깐 보고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문화예술 허브 이전을 발표한 대구시의 발표가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잠깐 그 내용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에 속도감 있는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부지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역 내 가용 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대구 교도소 후적지를 적임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 공약의 속도감에 있는 이행.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속도감 있는 이행을 하려면 그대로 정한 가야지. 부지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한 부지에다가 지을 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면 네. 당연히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설명이 없어요. 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예. 일로 가는 게 맞다라고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진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놀라운 건 이 땅이 지금 국가 거잖아요. 특히 네. 문체부 거지 문체부 않습니까? 부지죠. 문체부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음. 갑자기 통보했다는 거잖아요. 예. 문체부도 매우 화가 났다는 건데 네. 그럼 어떻게 예를 들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지? 네. 저는 그 방법이 뭐지? 그러니까 네. 중앙정부에도 상식이랑 공정위가 가출을 했는데 예. 이 대구에 있는 상식이랑 공정위도 가출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야 그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예. 왜 저런 일을 하지? 공정하지 않은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예.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간단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7천억짜리 사업이에요. 네. 국립 뮤지컬 컴플렉스가 3,812억 원, 음. 국립 근대미술관, 현대인지 근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네. 미술관을 짓는데 2,914억이 든다는 거예요. 약 3천억 원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이 두 개 합쳐가지고 7천억짜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음. 수도권이 아니면 이렇게 국립 현대미술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 같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지방,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과 먼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속도감 있게 만들어서 다른 네. 지역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네. 아니,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이런 미술관 하나 보려면 KTX 타고 서울까지 올라와야 돼, 수도까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면 예. 이건 제가 볼 때 문화적인 차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전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예. 뭐 엄청나게 제가 볼 때 고민하고 시작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가서 야 아. 여기에 하면 되지 않겠어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공약화된 건데 후보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뭐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그냥 거기다 짓겠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구 시민들과 경북 지역 또는 영남권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문화 접근성들이 넓어진다면 예. 전체 국민을 위해서 좋은 거고 음. 이게 성공한다면 호남에도 예. 또 아니면 충청에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21세기 세계 10대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 이렇게 문화적으로 충만하게 접근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또 아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하나가 대통령이 지역 공약의 조기 이행 명분이다 예. 이런 거잖아요. 대구시가 제기한 게. 예. 근데 문제는 대통령실 중앙정부 달성군과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냥 결정하면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대도 아니고 예. 그냥 빠르게 가. 음. 그럼 빠르게 가는 건가요? 아 이거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따라하는 건가요? 빠르게 가. 자기가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대구 청사가 동인 청사가 있고 예. 산격 청사 두 개가 있는데 네네네네. 동인 청사가 좁은가 보죠? 좁겠죠. 좁으니까 산격 청사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산격 청사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날인데 예. 오늘 아마 여기에 테러 예고가 있어가지고 아. 산격 청사예요. 어. 폭발물 설치 논란이 있어가지고 아마 했다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야, 참. 근데 이제 이 산격 청사를 사용하니까 예. 공간 활용이 넓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위 자기들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예.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어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자기의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예. 공약을 이행하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구 동서 균형 발전 4월 달에 그 삭발 투쟁하시고 네. 제가 뭐 대구 북부 쪽 예, 지역분들인 예, 예.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이런 문화시설이 오게 되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환영을 했겠죠. 근데 갑자기 소위 달성군 쪽으로 뭐 과거 대구 교도소가 예, 예. 있었던 지역으로 옮긴다고 얘기하니까 예. 4월 달에 삭발까지 하시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면 예. 동서 균형 발전이 아니라 예. 동서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예.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문화 분권 촉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아니 이행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문화 분권이 촉진되나요? 그다음에 중앙 정부랑 갈등을 하게 되면 네.
문화분권이 촉진되나요? 중앙정부가 이거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예. 오히려 야, 나 너 안 도와줄 거야. 너 이렇게 이따구로 하면 난 못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을 것 같고 이렇게 예. 되면 저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예술 허브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상이 어그러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줘야죠. 대구시장. 또 아래 사람만 칠라나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네. 아래에 있는 이거 담당 여기 뭐야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했어라고 또 저기 차버릴 겁니까? 내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랬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억울해진다면 근데 지금 억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문체부에다가. 네네. 근데 지금 문체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도 없고 네. 그때 대통령실한테 물어봤을 텐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아무런 답이 없다는 얘기는 예. 뭐 장난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공약상으로 얘기해서 거의 부지까지 나온 건데 예. 대구시장이 뭔데 이걸 바꿔. 그리고 협의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발표해 예.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정치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는 정치적인 문제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예. 지금 4월달 지금 한 3-4개월 지났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아마 만약에 문체부에서 거기를 예. 못해 예.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뜻을 알겠습니다라고 예. 자기 뜻을 접을까요? 지금까지의 어떤 홍준표 시장이 해왔던 관례를 보면 예. 싸우겠죠. 대구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당신이 뭡니까라고 싸우겠죠. 예. 아마 정치적으로 또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좀 이 사안들을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런 면에서 아마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 좀 본거지를 두고 있는 스픽스 대구 경북에서 예. 예. 이 기사를 갖다가 계속 좀 추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말씀 듣고 나니까 아까 이제 대구 북구 주민들 뭐 삭발식도 하셨다고 하고 혹시 그 영상도 저희가 먼저 잠깐 보고 돌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삭발식 후에 이제 입장 발표가 있었던 그 내용인데 잠깐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이전 발표에 민의의 대변자인 지역 정치권은 침묵과 방관으로 그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예, 저렇게까지 삭발을 하셨다고 하고 실제로 뭐 이제 이 문화예술 허브는 굉장히 큰 규모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동네에요. 뭐 예를 들면 기관이면 기관, 뭐 산하기관, 뭐 하다못해 동사무소, 주민센터 하나만 들어오더라도 작은 식당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내 손님이 늘어나는 거니까 공공기관 들어오거나 주민센터 하나만 들어와도 굉장히 반색하거든요. 근데 뭐 몇천억 원대 이 문화예술 허브가 우리 동네에 생긴다고 좋아했던 분들이 갑자기 지난 4월에 대구시장이 발표를 하는 바람에 대구시에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아니 우리 동네께 달성군으로 간단 말이야?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는 그런 이제 분노는 너무 이제 상식적인 그런 분노여가지고 뭐 저런 마음들이 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내용을 개괄적으로 좀 일단 좀 짚어봤고 정치적으로는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관계나 홍 시장의 여권 내 입지를 봤을 때 대구시의 입장이 과연 뭐 앞으로 먹힐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전망이나 분석은 좀 따로 하도록 하고 우리 김종욱 전 행정관과 따로 하도록 하고 실제 취재를 했던 스픽스 대구의 최정환 편집인을 연결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내용을 좀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을 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 최정환 편집인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환 편집인 나와 계시죠? 네네. 예, 저희가 지금 이슈탱크 플러스 촬영 중에 있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김종욱 교수님하고 얘기를 간략하게 좀 나눠봤는데요. 네. 직접 이제 취재를 하신 내용이니까 이제 요목조목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뭐 문화예술 허브는 그러니까 뭐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문화예술 단지라고 보면 될까요? 대구는 이제 그 미술과 뮤지컬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달이 돼 있고 경쟁력이 상당히 있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지원을 더하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미술이나 뮤지컬 부분은 육성을 시킬 수 있겠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두 개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국립근대미술관하고 예.
뮤지컬 컴플렉스를 만들자. 예, 예. 그래서 그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고 예. 우리나라 국민들과 또 전 세계의 어떤 이런 팬들이 대구에 와서 국립근대미술관에서 관람을 하고 국립 예. 뮤지컬 컴플렉스에서 뮤지컬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 보겠다. 예. 이게 바로 대구에 있는 그 문화예술 허브의 그 중심 구상입니다. 뭐 이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취지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모르지도 않을 거고 부동의하지도 않을 거고 사실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아까도 저희가 지난 4월에 있었던 대구시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보니까 속도감 있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부지를 변경하기로 한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뭐 대통령의 공약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거면 그냥 내버려 두면 빨리 갈 텐데 이거를 왜 굳이 부지를 옮기면서까지 하는가? 이제 이게 좀 궁금증이 들어서 그러니까 굳이 부지를 달성군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홍준표 시장이 이제 그 뭐 본인의 SNS나 또 대구시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예. 그 내세운 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그 대통령 지역 공약의 조기 이행이고 또 하나는 대구가 이제 동서로 좀 균형 발전이 더디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한 거고 예. 또 뭐 그 동서 간에 이제 문화분권,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인프라가 대구에서는 중구나 수성구 쪽으로 좀 더 치우쳐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내세웠는데 네네. 사실은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게요. 예. 일단 그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미 그 대구는 그 대구 달성군이나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예.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예. 대통령 지역 공약의 조기 이행 부분도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두면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이거를 같이 건드려서 예. 오히려 지금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구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그 미술관하고 뮤지컬 컴플렉스가 만들어져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예. 오히려 이 정권에서는 좀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더 의아스러운 것은 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정부로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 문화예술 허브라는 것을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혹은 또 이제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이 장소를 옮겼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 이런 얘기를 나눌 필요도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커다란 뭐 몇천억 원대가 들어가는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홍준표 시장이 지르듯이 얘기를 해놓은 그 배경에는 저는 당연히 부지도 문체부 부지에 들어갈 예정이었고 하니 중앙정부가 논의했으면 뭐 좀 좋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취재해 보니까 뭐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겁니까? 네, 아예 없었는데 홍준표 시장이나 대구시는 예. 논의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홍준표 시장의 시장 공약이기도 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저희도 앞서서 잠깐 짚기도 했는데 본인이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옛날 경상북도 도청 그 후적지에다가 홍준표 시장이 문화예술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예. 본인의 입으로도 이걸 공약을 했고 공약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실과 협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고 또 특히나 그 공약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다 거쳤다. 예. 장관하고 협의를 했다. 장관하고 실무자들은 모른다. 예. 장관이 그 내용을 알고 있지. 그러면 업무를 하는데 장관하고 하지 뭐 밑에 실무자들하고 내가 하느냐. 예. 이런 거거든요. 아. 근데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다는 부분도 사실은 믿기가 좀 어려운 게 예. 4월 1일 날
홍준표 시장은 그 대통령 부부가 서문시장 개장 100주년 기념식 때에 대구에 왔습니다. 예. 그때 왔을 때 대통령께 건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제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예.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시간 스케줄이나 이런 걸 보면 대구시장이 그 대통령께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그 공약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바꿔야 되겠습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을 빼고 예. 나머지 국회의원 몇 분들하고 동아사 가서 그 스님들하고 식사를 했거든요. 예, 예. 그 자리에도 홍준표 시장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이 이동하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예. 그 대통령께 전달하지는 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 그러면 예. 참모들한테 했느냐고 할 때에 지금 저희들이 스픽스 대구가 취재한 바로는 참모들께도 일단은 관련 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 또 문체부하고도 협의를 했다고, 장관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예, 예. 사실은 장관하고 그때 물론 협의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실무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장관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는 벌써 그때 장관하고 협의를 했다는 게 지금 4월 초니까 이미 넉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실무진들은 알아야죠. 그렇겠죠. 시간상. 그런데 예, 오늘이 아니고 일주일 전까지 예. 예, 예. 제가 그 문체부의 담당 실무부서들하고 다 이렇게 취재를 하고 예. 협의를 했는데 예, 예. 실무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고 그러니까 예. 이제 결국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대통령실도 협의가 안 돼 있고 예. 아니면 덜 돼 있고, 예. 두 번째는 주무부처에서도 장관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장관이 무슨 이유로서 실무진들한테 얘기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를 추진을 해야 되는 부서는 실무진들이거든요. 예. 사람들은 실무진인데 예. 그 실무진들도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그 뭐 절차 중간에 어떤 절차적인 미스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대구시는 주장하기로는 뭐 장관하고도 얘기를 했고 뭐 대구시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지금 시점상 넉 달이 지나서도 실무자가 제대로 모르고 있을 수 있느냐, 이 대목은 뭐 핑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실무진들은 뭐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실무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모르는 걸 뭐 이제 모르고 있다고 네, 하더라도 네. 이 내용을 듣고 나서 그게 가능이나 하겠는가, 이런 반응입니까? 거기에서 처음에 그 실무진들이 대구시의 어떤 보고를 듣고 이 내용을 아는 게 아니고 예. 4월 달에 정보를 통해 가지고 예. 대구시가 대통령 공약상을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 여기에 대구의 그 옛날 경북도청 자리에 문화예술 허브가 조성되는 그 내용을 바꾼다는 게 공무원들로서는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로서는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예. 대구시에 연락을 해서 절대 바꾸지 마라, 야. 안 된다 예. 얘기를 했는데 대구시에서 A4 용지 2장짜리 팩스를 보내옵니다. 중앙부처에 예. 하겠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경우냐 하니까 그 다음날 그 실무자 2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 있다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는 돌아가고, 그 다음날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표를 한 겁니다. 야, 저 이 내용 듣고 나니까 이거 무슨 뭐랄까, 이거 뭐 용기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이,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려서 결국에는 대통령 공약은 공약대로 추진이 안 되고,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중앙정부의 내지는 뭐 문체부 대통령의 어떤 허락을 못 받아서 이걸 이전을 못하면 이거 애꿎은 피해는 대구 시민들이나 경북권만 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구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무상이 된다면, 무상이 예. 되거나 안 그러나 지지부진하다면 예. 사실은 국립근대미술관이라는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하고 국립 뮤지컬 컴플렉스라는 이 정말 그 뮤지컬계의 획기적 그 대변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둘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그러면 대구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예. 국가적으로 그 문화예술 사업이 굉장히 그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고, 예. 그다음 이런 근대미술관, 우리 뭐 이 진행자께서도 외국에 나가면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이렇게 다녀보셨겠지만 예. 뉴욕 같은 경우에도 근대미술관, 뭐 파리 미술관 다닐 때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이걸 찾고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 대구에도 이런 거를 보기 위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특히나 대구는 뭐냐면은 간송미술관이 대구에 생기거든요. 네네. 내년 올 말에 이제 개장을 합니다. 예.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이 고대부터 그 조선조 말까지의 여러 미술품들을, 진귀한 미술품들을 다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고, 예. 대구에 또 이제 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국립근대미술관인데, 이 우리나라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대구에 생긴다면은 대구 시민들이 문화적 자긍심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국민들의 사실 눈높이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예, 예. 진짜 그렇네요. 예. 그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 위해서도 그렇고 영남권, 경북권 다 포함해서 이 대구 쪽에 이렇게 문화예술 허브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의 자긍심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타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관광을 갔을 때 이 문화예술 허브를 통해서 또한 이제 다양한 이런 어떤 미술이라든지 뮤지컬을 즐길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뭐 해외 관광객 유치도 더불어서 될 것이고 하니, 이거를 하나의 지역 사업이나 이런 걸로만 볼 게 아니라 국가적인 뭐랄까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는 맞습니다. 내용인데, 예,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예,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대구시장이 부지 결정을 뒤집어 버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좀 꼬인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문화체육부 같은 경우에는 그 어쨌든 모든 일에 절차가 있는 법인데, 예. 사실은 중앙부처 공무원들, 장관이야 1년하고 2년마다 바뀔 수 있지만 중앙부처 관료들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다음 그렇죠. 사람이 이어받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예, 예. 뭐 이제 문화체육부가 굉장히 그 이전 사업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미 이제 이분들은 그 용역을 들어 3억이라는 돈이 막 크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어쨌든 국가 예산을 들어가지고 그 여기에 대해서 용역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럼 뭐 결과 내년 초에 나온다는 그 용역이 그 용역이죠?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문체부는 자기들대로의 그 지방자치단체는 의견 개진은 가능하지만 예. 결정은 중앙부처에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땅의 주인은 어떤 문체부입니다. 그 집주인이나 땅 주인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데, 세입자가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들을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저 관련 실무부서에는 상의도 안 하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예. 이제 성질이 날 대로 나 있는 거죠. 성질이 나 있군요. 예, 거기다가 예. 이제 대구 교도소 자리에 가면 어쨌든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이게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지역에 지어주는 게 그 도시를 위해서나 그 나라를 위해서나 필요한 일인데,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 대구 교도소 자리는 어쨌든 대구에서는 중심부에서는 좀 많이 멀어져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낙후된 지역을 에 대한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접근은 할 수는 있지만, 예. 그 자리는 문화예술 허브가 아니라도 다른 걸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인데, 예. 문화예술 허브는 옛날 경북도청 자리가 적지라는 게 이제 대구 시민들의 중론이었고, 이걸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받아가지고 공약으로 만든 거고, 예. 이게 맞다 싶으니까 홍준표 시장도 시장이 되면서 공약화해서 약속을 한 땅인데, 예. 그 1년 정도 만에 이걸 갑자기 정말 느닷없이 바꿔버리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예. 요거 참
뭐랄까 제 관점에서는 매우 좀 당황스러운 사안이고 뭐 네. 저희가 이제 최정한 편집인 보내드리기 전에 그 주민들 반응도 좀 저희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이 북구 구민들이 막 삭발시까지 한 화면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거든요. 네. 아니 뭐 달성군 쪽에서는 우리 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좋아할 수 있는데요. 네. 그간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북구 구민들이 훨씬 더 오래 기다리셨고 네. 이게 당연히 이제 우리 동네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어떤 측면에서 좀 날벼락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얼마나 반발이 심하던가요? 지금 북구에 있는 주민들은 4월 달부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구에서는 사실 그 홍준표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예, 예. 비판을 하고 애정어린 조언을 할 수 있는 매체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예. 실제 이제 북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홍 시장을 정말 그 시민들 중에서는 홍 시장이 겁이 나서 뭐 그냥 아예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북구 주민들은 그때에 엄청나게 반발을 했죠. 거짓말쟁이 홍준표 시장. 네. 데자뷰 그 현수막 내용입니다. 예, 예. 백건 도전 꿈도 꾸지 마라. 헛소리하는 뻥카콜라 대통령 공약 이행하라. 예. 그러니까 그냥 뻥 치지 말고 예. 대통령 공약이나 이행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세금 내서 월급 줬더니 북구 주민 우롱하는 홍준표 시장.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했고 실제 주민들이 남녀 가릴 것 없이 주민 그 발전위원회 뭐 이런 데서 예. 막 삭발식도 하고 예. 심지어는 화형식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구청에서 굉장히 많이 좀 말리고 해가지고 예,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었지만은 예. 일단 북구 주민들은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죠. 단지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얘기했고 문체부는 대통령실에다가 어중을 물어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주민들이 지금 더 어떤 반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지. 만약에라도 주민들의 뜻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면 예. 주민들은 또 극도로 반발을 할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하겠다고 좀 오늘도 저희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예. 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셨군요. 지금 네. 저희 이 자리에 김종욱 교수님 같이 계신데 네.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또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 네. 저기 존경하는 최정한 대표님 오랜만에 목소리 듣습니다. 예,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예, 예. 지금 제가 이 내용 쭉 보면서요. 네. 제가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네. 대구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같다. 이런 느낌이 예,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픽스 기사를 보면 네. 문체부 관계자를 인용하셔서 예. 법률의 미위점을 악용한 지자체의 사익을 취하는 나쁜 행위다.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 하는 건 문체부 내부에서도 대구시가 어떤 형태의 사익을 취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라고 네. 판단했다는 생각 하나 드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또 스픽스 기사를 보니까 홍준표, 추경호 미리학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추경호의 미리학설이라면 네. 추경호 지금 부총리가 차기 대구시장이 되고 네. 그다음에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을 대선 후보로 민다. 뭐 제가 이제 이해하는 방식은요. 정확히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으니까요. 이런 걸로 이해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체제가 아니라 네. 사익이나 정치적인 이익을 고려한 행위. 그러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소위 지금 의혹이 김건희 일가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활용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처럼 네,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또 이런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어떤 미략설이 이해가 되는데 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제 그 후자 쪽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취재가 덜 돼 있고요. 네. 왜냐하면 어떤 대권
거래설 네. 그리고 대구시장 거래설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런 얘기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취재한 걸로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설로 우리가 이제 남겨두고요. 네, 네네. 그거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이렇게 추가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그 북구 주민들이나 간에 다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주경호 밀약설이라는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예. 네. 대구의 북구 쪽에 있는 대구에 있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달성군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주경호 부총리의 지역구인 달성군으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국가 제2산업단지도 그쪽으로 갔고, 그다음 또 대구에서 굉장히 큰 그 의미를 부여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북구에 있다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미술관 부지, 예. 문화예술 허브 이것도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고, 예. 그 달성군이 지금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그쪽에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홍준표 시장의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구에서는 이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 가창면이라고 예. 인구가 한 7,000명 정도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대구의 수성구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달성군 지역으로 달성군 가창면입니다. 예. 근데 홍준표 시장은 그 수성구 을에 국회의원을 할 당시부터 거기에 자기 지역군데 가창면이 바로 붙어 있거든요. 예. 거기를 가창면을 그 수성구 을 지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거를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다 갑자기 보니까 여기에는 거기에서 가장 동의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달성 군수와 달성군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주경호 의원이거든요. 예. 여기에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선빵을 먼저 날렸다. 이런 얘기들을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설득력 있게 주민들 사이에서는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재밌다는 표현을 하기는 다른 국민 여러분들 죄송한데 도대체 객관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됐는데 그런 설이 만약에 맞아 들어간다면 이게 약간 스토리가 되기도 하겠네요. 근데 이제 달성군 가창면 편입이 일단은 그 지금 무산이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대구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그 다음 내년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다시 밀어붙이겠다. 예.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내년 총선 이후에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선 이후. 네. 근데 뭐 총선 이후를 놓고 이렇게 달려가는 거라면은 뭐 이제 뭐 말은 어느 정도 됩니다만 총선 이후가 사실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맞습니다.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 줄 알고 이런 배팅을 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원래는 대구시의회가 동의를 해줄 줄 알았죠. 그 전부터 대구시의회는 홍준표 시장의 거수기 역할에만 머물러 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내 의지대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대구시의회에서 반발을 했고 그거는 뭐냐면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예. 이것만큼은 동의를 해주기 쉽지 않다는 거를 해서 그 내 지역구에 있는 대구시 의원들한테 그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에 대해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산이 된 거지, 결과적으로 무산이 된 거지. 처음에 이거를 내지를 당시에는 대구 미술관 이전하고 가창면 수성구 편입하고와 비슷한 시기에 터져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개연성이 다들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이게 참 그 홍준표 시장이 즐겨 쓰는 표현처럼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가긴 가는데 예. 그게 그 기차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짜 열심히 달리고만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생생한 취재 내용을 저희가 너무 저희는 정말 저희가 이해가 쏙쏙 되게 잘 들었고요. 네. 우리 시청자나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편집인님께서 고민하셨던 것만큼
방송 분량이 안 나오긴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충분히 방송 분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집인님. 조회수가 그런데 제가 예. 예. 지금 이제 저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마디 더 할 수 한마디 더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그 고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대구시 그 신청사 건립 문제하고 걸려 있거든요. 예. 대구시 청사를 그 전임 시장 때에 새로운 청사를 짓기로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그거를 백지화 시켰습니다. 예. 물론 시의회가 반발한다 뭐 이런 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예. 대구시 청사를 그 대구시 예산 때문에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 지을 수 없다. 예. 그런데 대구시는 지금 그 청사 거의 절반 이상을 한 60% 정도를 지금 대구시 옛날 청사가 아니고 예. 지금 상격청사 옛날 예, 경북도청 자리에 가서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신청사를 지으면 모를까 짓지 않는다면 대구시 연청사가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경북도청 자리 그 후적지 자리에 남아있는 그 상격청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활용을 하려고 하면 문화예술 허브를 거기에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네네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지금 홍준표 시장은 절대 문화예술 허브를 여기에는 할 수 없고 달성군에 있는 대구 교도소 자리로 가져가겠다. 예.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정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대구가 이제 전 세계의 문화예술 도시로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문화예술 허브, 예. 국립근대미술관하고 국립뮤지컬 컴플렉스인데 예. 이게 무산될 수 있다. 지금 대구시의 안일한 행정에 거기에 그 기름을 붓는 사람이 홍준표 시장의 일방통행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네. 의하면 공무원들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대구 그다음에 경북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접근성을 제한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따지고 보면 서울 양평도 마찬가지인데 두물머리가 매우 복잡해서 네. 수도권과 강원도, 경기도의 국민들을 위해서 지은 건데 그게 휜 거랑 거의 유사한 거인 거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아, 맞습니다. 예. 희한하네. 예. 아 근데 이게 진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문화예술 허브에 대한 내용과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논란이 정말 이제 오묘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닮아 있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는 아무튼 우리 편집인님 보내드리고 저희 둘이 또 담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거 저 지역에 있으니까 좁은 것밖에 못 보는데 서울에 우리 저 진행자나 그다음 또 우리 교수님 계시니까 넓은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오늘 말씀 예,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훨씬 더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예. 좀 부끄럽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정리했던 내용에 더해서 이제 네. 취재 내용이 좀 더해지니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잘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완전 양평이에요. 와, 근데 양평 이게 진짜 고속도로예요. 듣고 나니까 와, 이건 뭐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좀 정리를 해볼까요? 공통점은 아까 저거 언급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거잖아요. 공무원들의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이제 일단 지금 저기 일단 아까 지금 얘기했던 당장은. 뭐 홍준표, 추경호 미락설은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썰로 흐른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얘기에 의하면 60% 정도를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부지에 있는 청사에서 활용하고 있으니 예. 이게 만약에 지워지게 되면 60%가 다시 현 동인으로 그렇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니,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걸 활용하고 싶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까지 어기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예. 야, 그러면 저기 홍준표 시장이 공무원을 너무 사랑하나요? 그러니까 그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문화적인 접근성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죠? 만약에 부지가 이전했는데 그 이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고. 예. 그러면 접근성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상으로도 길어질 거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이 폭의 문제는 어떻게 폭과 어떤 부패의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떤 형태는 서울 양평 같은 경우도
두물머리의 교통 혼잡들을 해소해서 예. 수도권, 서울, 강원도 도민들, 경기도 도민들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속도로가 예. 어느 순간 다른 것으로 간 것과 유사한 방향으로 그것도 여기 나온 것처럼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예. 그냥 문체부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 양평도에서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 소위 공적으로 결정된 사안도 음. 쉽게 뒤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예. 우리는 서울 양평과 음. 대구에서 지금 목도하는 상황이어서 예. 행정 편의주의인 거고 소위 이 관료 우위 사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안 좋은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주로 4월에 벌어진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불가능할까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수해 당시 골프 쳐가지고 이것도 이제 스픽스에서 최초로 네. 기사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본인이 계속 잘못했다고 주장하다가 예. 3일 만에 이상한 잘못 사과를 했잖아요. 예. 잘못은 없는데 국민이 분노하니까 사과를 해야겠다고 하는 희한한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예. 국민의힘에 의해서 당원권 정지를 당한 거죠. 예. 전 이 정도 상황이라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하는 부지를 이전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들어줄까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이 들어줄까요? 예. 아니, 당신이 당원권 정지 당한 사람이 예. 우리한테 협의도 안 하고 가져온 안에 대해서 내가 동의해 줄 것 같아? 예. 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또 그 당시 이 스픽스 기사에 의하면 대구시가 공약 변경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예. 이런 게 나오고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익을 취하는 나쁜 행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예. 아니 그 문체부 공무원들이 뭐 사익을 취한 나쁜 행위도 동의해 줘야 됩니까? 협의도 안 한 사용에 대해서 동의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문체부가 안 물어봤겠습니까? 대통령실에다가 예. 물어는 받겠죠. 대통령실이 아무 대답을 안 했다는 건 웃긴 소리 하지 마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얼른 치워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네. 문체부 장관 지금 신임을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최근에 이제 잼버리 사태도 있었고 이제 본인 거취도 지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고 또 거기다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 4월에 예. 이 변동이 벌어졌을 때 대구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단회한 거죠. 대구 북구도 문제인 거고 예. 여기 북구 주민들이 너 이럴 거고 그다음에 달성군으로 만약 발표를 못하면 달성군도 너 장난치는 거야? 예. 준다고 그러더니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렇죠. 라고 얘기하면 대구시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도 난해해지는 상황이고 예. 저는 그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제가 볼 때는 결정을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4월 이후에 두고 보자. 예. 만약에 4월 이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예. 여러분 TK 목장에 지금 혈투가 지금 벌어지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예. 만약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무소속이 뭐 예를 들면 상당히 예를 들면 친박 예. 등의 무소속이 아주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거나 예. 아니면 또 무소속들이 약진을 그러니까 뭐 꼭 친박이 아니어도 예. 무소속이 약진을 했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하게 되면 아니 근거를 대라고 예. 당신이 얘기한 근거가 하나도 안 맞잖아. 네. 아니 대통령 공약상을 빠르게 이행하려고 부지를 옮긴다고 이게 말이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갈등을 봉합한다고? 삭발했는데 엄청 갈등이 많은데 분권 아까 말씀 달성군이 훨씬 더 지금 예를 들면 뭐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그냥 당신들 여기 부지에서 계속 청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이유로 대통령이 공약상을 이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 예. 당신 지금 이거는 대구시장 내려놔야 될 문제야라고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 가서 아예 상관없어. 그래도 우리는 옮겨야 돼. 제가 볼 때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아마 계속 밀어붙이면 소위 지금 스픽스에서는 추정이다, 설이다, 한낱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미락설 얘기가 더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앞으로의 차기 행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오히려 진짜 벌집을 쑤신 거다. 그래서 그 벌집을 쑤시면 벌이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침을 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대구시장과 대구시에게 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다. 전
잘 정리하셔라.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건 이 정도면. 네네네. 요즘에 벌 잘못 쏘이면 갑니다. 그렇죠. 예, 갑니다. 잘못하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백지화의 백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 자체가 이제 예전에 그 원희룡 장관의 모습을 또 보게 될 것 같아서 이분이 이제 원희룡 장관과 많이 닮은 그런 루트를 가게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빅맨들의 파워 게임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 또 국민들만 여론이 나뉘게 되고 갈라치기에 당하게 되는 것 같아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놀란 게 오늘 제 딸이 21살인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며칠 이후에 레베카라고 하는 뮤지컬이 네. 한대요. 서울 어디에서 어딘가인가, 예. 그 용산인가 어딘가에서 네네네.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예. 거의 남은 자리가. 그 뭐 인기 있는 뮤지컬이어서 그럴 수도 아, 있지만 그러니까요. 서울도 그렇게 접근이 어려워요. 아, 뮤지컬에 대해서. 아 뮤지컬이 네.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네. 떨어져 있는 자리 하나 남아 있대요. 그래서 아니 네. 같이 한번 거길 내가 왜 가냐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자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도 이 정도의 어떤 문화적 접근성이 제한되는 상황인데 네. 대구에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레베카라고 하는 제가 볼 때 무슨 웬디라는 레드벨벳의 웬디라는 그 가수가 있죠. 레베카의 주연으로 나오나 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만약에 대구에 내려가서 공연을 하면 거기에 부산도 가까우니까 예. 부산 경남도 와서 보게 되면 매우 만족스러운 삶인 거잖아요.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든 아니면 반년에 한 번씩이라도 예. 이런 아주 좋은 뮤지컬, 그다음에 좋은 어떤 미술 작품들을 네네. 관람할 수 있다면 예. 삶의 질이 매우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삶의 질이 소위 대구시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것도 대통령 공약상을 예. 어기면서까지 벌어져서 시민들에게 이런 예. 불편을 끼친다고 얘기하는 건 예. 진짜 제가 볼 때는 민주행정에서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행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가 이제 또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변경됐을까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거에 지금은 이제 김건희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건데 예. 이것도 이제 왜 바꿨지? 이 바꿀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하는 또 다른 의구심. 그럼 이것부터는 그 대구 문체부 공무원의 발언 기사에 나왔던 예. 지자체의 사익을 취하는 나쁜 행위다. 이렇게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재밌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이건 참 진짜 문제가 그렇죠. 많은. 이거는 뭐 어쨌든 국가의 대 프로젝트일 수 있는 대형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실천억이에요. 그러니까요. 7천억. 이것도 고속도로 못지않은 그렇죠.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게 1조 한 7천억 정도가 되는 거니까 네. 1조 모자른 7천억짜리 대형 사업이고요. 예. 이제 고속도로라고 하는 건 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잖아요. 예, 예. 이제 그 주민들의 다 동의도 받아야 되는 게 많은데 예. 그냥 부지가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무슨 뭐 사유지도 아니잖아요. 네. 재개발 이런 것처럼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그 부지에다가 그냥 지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문체부가 대통령 공약 지키려고 땅도 샀지, 조감도도 이미 나왔지, 용역도 맡겨놔서 내년 이제 초에 초반에, 나온다고 네.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부지가 바뀌면서 지역 갈등이 일어났죠. 야, 진짜 양평하고 많이 닮았다. 예타가 끝났는데 문체부는 지금 야. 이 용역 발주해가지고 내년 초에 나오겠다는데 이런 네. 일이 벌어지는 건 이거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대구시에서 몰랐겠습니까? 와. 다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그럼 제가 볼 때 이건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세 등등했을 때였을 거예요. 네, 그렇죠. 4월 달이니까. 네, 네. 근데 요번에 골프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예. 고개 숙인 남자가 되는 게 저는 대구 시민을 위해서도 맞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대구시 입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는 것만 바랄 뿐이지 그 오케이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점은 저희가 이미 제기했고 총선 이후에 대통령실이 그 오케이를 해줄 수 있겠는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고 그렇죠. 만약에 만약에 지금 야권이 한 210석 정도 가져버리면 그렇죠. 뭐 대통령의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때 가게 되면 그거 어렵죠. 대구시가 이렇게 얘기하면 홍준표 대구시장 너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제가 볼 때는 여권의 완벽한 폭망이 되는 상황인데 예. 폭망되는 상황에서 그거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구시장에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참 매우 불편한 결정을 했고
이 결정의 이유가 뭔지가 예. 저는 매우 궁금해요. 저도 매우 매우 궁금해요. 매우 궁금해서 전- 저희 네. 오늘 이 방송이 한 10만에서 100만이 나와가지고 이게 중앙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하지 않은 사안으로 저도 이제 알고 있고 네. 스픽스 대구가 주시하고 취재를 계속 해 나갈 텐데 양평 고속도로건과 매우 결이 유사한 사건이어서 이 대목도 많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홍준표 시장이 또 제가 별칭을 붙여놨거든요. 중앙 언론 호소인이라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원희룡 장관처럼 매번 이제 언론에 등장하게 돼서 그분만 좋은 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저희 이 영상 클립이 널리 알려지는 게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네네. 저희가 지켜야 될 건 뭐냐면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예. 두물머리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던 소위 수도권, 서울, 강원도, 경기도, 충북 지역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매우 그래서 필요하죠. 그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네.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구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과 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네. 빠르게 어떤 뮤지컬과 미술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허브를 빨리 만드는 게 예. 그게 정도이고 맞는 길인 거죠. 그건 누가 예.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러면 누군가 고개 숙여야겠죠. 음. 중앙정부가 공약을 파기하고 고개를 숙이던 예. 아니면 대구시장이 본인이 본인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 공약이에요. 공약을 깬 거니까 네. 다시 그러니까 본인의 공약을 백지화한 걸 다시 백지화하든지 예. 뭐 이 두 가지 결정을 빨리 해서 예. 좀 대구 경북 주민들도 거기 인접한 소위 부산 경남 울산 어떤 주민들이 네. 소위 문화를 좀 만끽할 수 있도록 예. 빨리 싸우지 마시고요. 좀 제발 부탁인데요. 예. 맨날 주민을 위한다고 나와서 공약 내놓으신 다음에 주민들 불편하게 하는 이 반복적인 일 하지 마십시오. 예. 빨리 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이게 참 어느 순간 뭐 지역의 현안 뭐 어떤 중앙 정부의 현안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새만금 잼버리 때문에 또 새만금 SOC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두루두루 공부를 하게 되고 그동안에 있었던 지역 국책 사업들 하나하나 이제 좀 우리가 알아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게 돼서 좋긴 한데요. 유사한 지점들도 많이 보이고 이럴 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겠다 하면서 홍준표 시장의 이 발표는 매우 잘못된 발표이다. 이거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달성 국민들이 또 반발하실 것 같기도 하고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예. 최근에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잖아. 예,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중앙정부의 신뢰요? 너무 이유가 많아서 저는 지금 그래도 제일 크게는요. 제일 크게 소통을 하지 않는다? 아니요.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아 그런 거 옛날에 몰랐는데 아, 정부가 저렇게 하면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옛날에. 아, 네네네. 근데 국민들이 이제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못하는 건데 너 왜 그따위로 해? 예, 그래서 이건 나쁜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부가 뭘 잘못하는지 예. 뭘 하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예. 잘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 전 그래서 앞으로 정부 일하기 매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하신 거기에 호응해서 소통해서 예, 잘못했다고 시민들이 얘기하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 현 정부처럼 예, 아니면 대구시장처럼 예,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독단의 시대는 이제 불가능한 거라 봐야 돼요. 예, 전 그래서 시민의 시대에는 시민을 따르시라. 네, 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대충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언론도 잘 주시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언론 기사까지 모니터링해가지고 공부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대구시의 문화예술 허브 왜 부지가 바뀌게 됐고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뭐 의혹 정도가 숨어 있을 수 있는지까지 우리가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스픽스 대구 열혈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응원하고요. 최정환 편집인까지 응원해 드리면서 오늘 이슈탱크 플러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